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로타리 활동을 하면서 우리 클럽도 뭔가 더 크고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없을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바로 그 해답이 될 수 있는 로타리 재단 보조금 규약. 오늘 제가 그 모든 것을 아주 쉽고 명쾌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이 한 문장에서 출발합니다. 로타리의 심장과도 같은 미션, 세상에 좋은 일을 하기 위해. 맞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봉사, 그리고 오늘 우리가 깊이 파헤쳐볼 이 강력한 보조금 시스템도 결국은 이 미션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인 셈이죠. 보조금, 사실 좀 복잡하게 들릴 수 있죠? 괜찮습니다. 오늘 제가 딱 5가지 핵심 주제로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소래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지구 보조금과 글로벌 보조금, 장학금,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자금 관리 책임까지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순서입니다. 로타리의 모든 보조금 프로젝트를 움직이는 심장, 그 동력원이라고 할 수 있는 쉐어 시스템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쉐어 시스템. 이름만 들으면 이게 뭐지? 싶으시죠?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전 세계 로타리안들이 낸 소중한 기부금을 바로 쓰는 게 아니고요. 이걸 3년 동안 재단이 잘 굴려서, 그러니까 투자를 해서 불리는 거예요. 그 원금과 수익금으로 미래의 보조금 재원을 마련하는 로타리만의 아주 독특하고 스마트한 자금 관리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3년의 사이클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보세요. 첫 해에 회원들이 연차기금에 기부를 하죠. 그럼 재단이 이 돈을 가지고 3년 동안 열심히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딱 3년이 지난 시점에 그 투자된 원금과 수익금이 바로 우리가 쓸 수 있는 보조금 재원으로 배분되는 구조인 겁니다. 오늘 우리의 작은 기부가 3년 뒤에 더 큰 나비 효과를 일으키는 거죠. 자, 그렇게 3년이 지나서 마련된 재원은 어떻게 나뉠까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딱 반반으로 나뉜다고 보시면 돼요. 47.5%는 우리 지구가 직접 쓸 수 있는 지구지정기금, 바로 DDF가 되고요. 나머지 47.5%는 전 세계적인 프로젝트를 위한 세계기금으로 들어갑니다. 나머지 5%는 행정비용으로 쓰이고요. 그러니까 지역과 세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아주 현명한 배분 방식인 셈이죠. 좋습니다. 이제 돈이 어떻게 마련되는지는 알았어요. 그럼 이제 우리 클럽이 이 돈을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크게 2가지 길이 있습니다. 바로 지구 보조금과 글로벌 보조금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차이점이 한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자, 지구 보조금은요, 말 그대로 우리 지역사회, 우리 동네에 소소하지만 꼭 필요한 단기 프로젝트의 딱이에요. 규모는 작지만 아주 유연하게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반면에 글로벌 보조금은 스케일이 다릅니다. 최소 예산이 미화 3만 달러 이상이고요. 반드시 국제 파트너와 함께 지속 가능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합니다. 관리 주체도 지구 보조금은 지구가, 글로벌 보조금은 로타리 재단이 직접 하죠. 목적과 규모가 완전히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스케일을 확 키워서 글로벌 보조금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우리 클럽이 어떻게 하면 세계를 모델로 큰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지 그 상세 요건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글로벌 보조금을 생각하신다면 이것부터 기억하셔야 합니다. 바로 7대 초점 분야인데요. 로타리는 우리의 노력이 흐트러지지 않고 세상이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 집중되도록 이렇게 7가지 분야를 정해뒀습니다. 평화 구축, 질병 예방, 수자원 문제부터 환경 보존까지. 여러분의 프로젝트는 반드시 이 7가지 중 하나에는 해당되어야만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로 예산 규모입니다. 이 숫자 꼭 기억해 주세요. 미화 3만 달러. 모든 글로벌 보조금 프로젝트는 총 예산이 최소 3만 달러를 넘어야 합니다. 그만큼 규모 있고 영향력 있는 프로젝트를 지향한다는 뜻이겠죠? 자, 이제 주의사항입니다. 보조금으로 할 수 있는 것만큼이나 할 수 없는 것을 아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당연하겠지만 무기나 탄약, 주류 같은 건 절대 안 되고요. 토지나 건물을 사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목할 점, 단순히 학용품이나 식료품을 나눠주는 것처럼 일회성으로 끝나는 소모품 지원은요, 반드시 이게 어떻게 지속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면 승인이 안 날 수 있습니다. 지속 가능성이 핵심이라는 거죠. 글로벌 보조금이 단순히 시설을 짓고 물품을 지원하는 데만 쓰이는 건 아닙니다. 어쩌면 더 중요한 투자일 수도 있는데요. 바로 사람에게 투자합니다. 글로벌 보조금 장학금을 통해 미래를 이끌어갈 리더를 키워내는 거죠. 그렇다면 로타리의 지원을 받아서 해외 유학을 갈 수 있는 이 엄청난 기회,
과연 어떤 분들이 신청할 수 있을까요? 자격 요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몇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학부 과정은 안 되고요. 석사나 박사 같은 대학원 과정에 지원하는 분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공이 그냥 아무거나 되는 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로타리의 7대 초점 분야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야 해요. 당연히 유학은 해외 로타리 클럽이 있는 국가로 가야 하고요. 학업 기간도 최소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결국 이 공부를 통해 세상에 기여할 전문가를 키우겠다는 목표가 명확히 보이는 거죠. 반대로 신청 자격이 안 되는 분들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건 공정성을 지키고 혹시 모를 오해를 막기 위한 아주 중요한 규정이니까요. 잘 봐주셔야 합니다. 아주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로타리안 본인 그리고 로타리 관련 직원들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배우자,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같은 직계 존속, 또 자녀나 손자녀 같은 직계 비속과 그 배우자까지, 그러니까 로타리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분들과 그 가족은 이 장학금의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해서 공정성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리고 장학금을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중요한 의무가 따르죠. 장학생은 학업 기간 동안 로타리를 대표하는 민간 외교관, 즉 친선대사 역할을 해야 하고요. 또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제출해서 학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려야 할 책임도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지만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책임에 관한 것인데요. 우리가 이 소중한 보조금 기금을 다룰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 자금 관리와 책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책무성이라고 부르는 이 스튜어드십은요, 그냥 돈 계산 잘하자는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전세배 로타리안들이 세상에 좋은 일을 해달라고 믿고 맡긴 돈이잖아요. 그 돈이 정말 단 1원도 허투루 쓰이지 않고 약속된 목적에 따라 가장 정직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관리하는 것. 바로 이게 로타리안의 윤리적이고 재정적인 책임이자 의무인 겁니다. 이 무거운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로타리는 아주 간단하지만 절대적인 3대 원칙을 정해뒀습니다. 첫째, 보조금은 클럽 통장이랑 섞지 말고 무조건 전용 계좌를 따로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돈을 쓸 때는 반드시 최소 2명의 서명을 받아야 하고요. 셋째, 모든 지출 증빙, 그러니까 영수증과 관련 서류는 최소 5년간 철저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만 지키면 투명성은 보장되는 거죠. 자, 지금까지 로타리 재단 보조금이라는 강력한 도구의 사용 설명서를 함께 읽어봤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남은 질문은 정말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클럽은 이 멋진 도구를 손에 쥐고 이제 세상에 어떤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 가시겠습니까?